다 모이셨으니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 나누는 시각은 2026년 7월 23일이고요. 저는 날짜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음 달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네, 날짜를 찍고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뭐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토크나 팟캐스트의 파일럿 개념으로 일단 한번 해보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직 과제입니다만 뭐 저희가 뭐 코파일럿 라운드 테이블 내지는 MVP 라이브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저희 각자 모였으니까 개인 각자 소개부터 좀 진행을 하고, 저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현정님, 은주님, 희진님 이렇게 개인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정우라고 하고요. 코파일럿 세일즈 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객사에 코파일럿을 팔기 위해서 춤추는 사람이고요. 제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팔기 위한 모든 짓을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한마디를 더 하면 사실 저는 AI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긴 했어요. 옛날에 쉐어포인트를 하다가 쉐어포인트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했다가 M365로 이제 클라우드로 갈아탔다가 팀즈로 갈아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챗GPT가 이제 생기면서 코파일럿이 나오면서 그래서 코파일럿을 하게 됐고 덕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잘 얻어 타고 있는 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배운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현정님 개인 소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이네요. 1번이 늘 안 좋은데, 늘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성이 고씨잖아요. 최고로 뒤로 가본 번호가 5번이었어요. 맨날 1번 아니면 2번. 그래서 맨날 매를 제일 먼저 맞고, 맨날 먼저 불려가는.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최 씨나 홍 씨로 태어나야지 막 이랬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현정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한 11년 정도 이 M365 관련 교육과 컨설팅 판매를 하고 있는 오피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올해로 11년 차 마이크로소프트 365랑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추가돼서 코파일럿 같이 수상 분야에서 MVP가 됐고요. 올해에 이제 처음으로 MCT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년째 마이크로소프트 365랑 현재는 이제 또 코파일럿도 굉장히 많아져서 코파일럿까지 해서 AI랑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은주님 소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현재 그 메타넷 X에서 이제 프리세일즈하고 변화 관리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정우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루트와 저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제 이전 회사에서 사실은 저도 이제 쉐어포인트 쪽을 하다가 오피스 365 그 전 이름부터 시작해서 처음 우리 한국 출시할 때부터 사실은 저희 회사에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강제로 이제 끌려서 이 기술은 계속해서 바뀔 거니까 네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피스 365 쪽에 이제 발을 들여 놓으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저는 MVP 오피스 3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이제 저도 코파일럿으로 14년 차이고 MCT도 한 14년 차 동일한 연도에 이제 같이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많은 고객들 만나면서 이제 프리세일즈도 하면서 이제 변화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직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프로사이 인증까지 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화 관리 쪽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리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희진이고요. 현재 저는 그 TDG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라이선스 파트너, LSP 파트너인 이제 TDG에 입사해서 입사한 지가 벌써 한 1년만 다니려고 했는데, 입사한 지 한 2년이 넘었어요. 넘어서,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즈니스를 한 거는 되게 오래 이제 사회생활 할 때부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가지고 뭐 교육도 하고 판매도 했었고요. 그 MVP는 사실 2004년에 돼서 이제 올해가 제가 사실은 23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큰 욕심은 없는데 벌써 23년이 돼서 그 아시는 분들이 뭐 시조새 아니냐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조금 네, 나쁘끄러웠던 네, 그런 경험이고요. 그 TDG에 입사를 하게 됐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사실 고객사를 많이 만나기는 했지만 교육이라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M365를 구축을 하거나 조금 더 고객사의 어떤 그런 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그 파트너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한 2년 반 정도 된 시점에서는 계속 M365 쪽, M365 코파일럿, 코파일럿 스튜디오까지 해서 사실은 저희 그 회사의 파트너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많으니까 아, 이런 애로사항들이 사실은 있어서 못 쓰겠구나를 사실은 경험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만나면서는 사실 이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제약사항들이 많았을 때 M365나 M365 코파일럿을 쓰기까지가 되게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고객하고 같이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웨비나에 사실은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자기소개 한 바퀴씩 돌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은 뭘 할까 하다가 뭐 제목을 그냥 애증의 코파일럿이라고 정했어요. 애증이잖아요. 애증. 애도 있고 증도 애증. 있는데 맞아요. 다들 아마 현장에서 코파일럿을 고객사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 애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목을 좀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뭐 짧게 파일럿이니까 뭐 일단 애부터 얘기를 하고 증은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까 결국은 코파일럿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고객사에서 나한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줬거나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밝은 아름다운 행복한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얘기해 주실 분이 혹시 누가 있으신가요? 얘기 어떠세요? 나온 김에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아까 전에 이제 정우님도 막 이것저것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원래는 제가 이제 이 일을 11년째 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온라인 교육을 SAP나 뭐 세스나 뭐 요런 데랑 같이 해서 온라인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과정을 기획하고 강사를 하고 하는 온라인 교육 쪽의 일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M365를 도입을 하고 그거를 이제 PM을 맡으면서 담당 이사님하고 둘이 그 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11년이 어느새 훌쩍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이 정말 아니 그 일까지 하나?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딱 교육만 하고 컨설팅만 하고 이런 게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정말 좋았던 거는 제가 이제 MVP도 있고, 이제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알리고 해야 되니까 오마스 유튜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한 10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얘를 하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다른 회사 분들도 저희 거를 많이 참고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데, 저 혼자 다 하거든요. 기획부터 뭘 찍어야 되는지부터 자료 준비부터 찍고, 편집하고, 그거 썸네일 해가지고 올리고, 뭐 편집해서 올리고, 뭐 이런 거를 다 제가 한단 말이죠. 근데 뭐 M365를 워낙 많이 쓰고 오래 했고 하니까 아 이런 거는 찍어야 되겠다 기획하고 뭐 편집하고 이런 건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 제목도 써야 되고 해시태그도 써야 되고 내용도 써야 되고 썸네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썸네일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를 쓰면 비용이 한 번 그 썸네일 할 때 최소 막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제 맘이 쏙 들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했던 게 이제 미리 캔버스라고 이거 유튜브니까 그냥 얘기해도 되죠. 미리 그럼요. 캔버스를 프리미엄으로 구독을 해가지고 썸네일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막 두세 시간이 걸려요.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얘가 이 일까지 할까 해가지고 이제 코파일럿에 넣어서 유튜브를 찍은 다음에 그 영상하고 그 콘티 나온 거를 주고 자 이걸 가지고 네가 제목을 좀 이거는 꼭 봐야겠는데 하는 제목 3개를 추천을 하고 이 영상과 관련해서
요약을 해서 내용을 제목을 좀 써주고 CTA에 맞는 해시태그를 한 10개 만들어주고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 해서 그걸 이제 코파일럿 에이전트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매번 물어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아예 에이전트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5분?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약간 걸려서 그렇지 뭐 3분, 5분 안 걸려가지고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심하게 아낀다 해가지고 고정해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일이 아닌데 해야 하는 그런 일을 약간 진짜로 제 마케팅 팀이 별도로 생겨서 제 일을 서포트해 주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필요하니까 녹화했어. 자, 네가 이제 나머지 해. 하면 다 해주고 제 이름으로 딱 올리기만 하면 되는 좀 깔끔해진. 그게 약간 요새 그래서 네, 사랑이 뿜뿜했습니다. 그거에. 제가 비슷한 대목이 있는데, 저는 요즘 바이브 코딩으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거든요. 저는 이제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불평하지 않는 개발 팀원을 데리고 일하는 느낌. 예. 동감해요. 불평하지 않, 야, 이거 고쳐야지. 다시, 이거 바꾸면 안 될까? 이거 살짝 바꾸자. 이거 다 엎어. 다시 만들어. 이랬을 때, 불평하지 않고 일을 해주는 하청업체? 불평하지 않고 일을 해주는 나만을 위한 그 개발팀을 데리고 일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코파일럿도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것들. 맞아요. 불평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계속 꾸역꾸역 막 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평하지 않고 일을 하는 AI 친구란. 그래서 그 대목이 생각나서 잠깐 붙여봤습니다. 자. 바이브 코딩 하신 거에 대한 완성도는 어때요? 그러니까 만족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은 100% 잘 만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혼자 개발을 해야 되면 2주, 3주, 4주 걸릴 걸 하루 이틀에 끝나요. 그럼 약간 손을 보기는 보는데 그렇게 많이 보지 않더라도 완성도는 있어요? 손을 안 보지 않나? 손을 손을 아예 봐요. 안 봐. 손을 안 보고 이미 계속 안 그냥 계속 그냥 네. 말로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미.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처음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해서 막 구글링해서 공부하고 샘플 코드 찾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싹 빠져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목적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가 검증할 수 있으면 사실 엄청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이 그죠. 막 어마어마하게 녹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그 코파일럿 친구들,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좋아하는 게 불평하지 않고 일을 해주는 팀원을 데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해피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또 얘기 나눠주실 분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사실 저도 다들 각자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진짜 다 멀티플레이어잖아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고객한테 연락 오면 연락도 받아야 되고 뭐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나름대로 또 안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그 변화 관리 업무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변화 관리는 전체적으로 시작 도입 단계 전부터 이제 컨설팅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체크업하면서 이 어떤 그 척도들을 계속 이제 평가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엑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 진짜 감동받았던 게 엑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설문조사를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이렇게 임원들한테 같이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자료들로 만들어내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이제 앞단에 이제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조사는 많이 했는데 이 조사된 데이터를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체계로 분석이 된 형태의 어떤 데이터로 산출하기 되게 이제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코어기 될 때 요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실제 했는데 너무 놀라운 퀄리티의 아예 그 패키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제 코어를 할 때 저희가 아예 그 디렉션부터 줘서 어떤 방식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실제로 도입 전 단계부터 우리가 컨설팅 단계에서 설문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중간중간 임원 대상, 뭐 학생 대상, 이게 우리 뭐 그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에 아예 그 답이 들어간과 동시에 아예 우리 보고할 수 있는 차트로 연결된 형태의 그냥 결과물이 똥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제 거 M365 이 코파일럿에 가면 다 에이전트화가 되어 있어요. 뒤에 견적서도 써야 되고 제안서도 써야 되고 사실은 이제 MS에서 나오는 그 원문 문서 번역도 해야 되고 근데 번역가 에이전트 우리 뭐 무슨 에이전트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제 업무가 요새는 정말 시간적으로 정말 예전 같았으면 고객들이 너무 똑똑해서 사실은 고객분들이 옛날 같으면 우리 코파일럿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제미나이랑 뭐랑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우리 뭐 제미나도 써봤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비교 발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미나이를 저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자료 만드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데리고 일하는 듯한 그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계속 돼가는 듯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멀티플레이어를 하시잖아요. 근데 음. 사실은 저희가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이 생산성에 대한 어떤 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디에 보면 그 생산성을 높이려면 사실 멀티플레이어를 하지 말라고 되어 그쵸. 있기도 한데 결국에 저희가 AI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멀티플레이어가 되면서 이게 생산성까지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코파일럿을 이제 저희는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뭐 제미나이, 챗GPT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코파일럿을 쓰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한 5, 60%의 제 업무 시간에 맞아요. 코파일럿은 항상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쓰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 그냥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 M365 코파일럿을 2년 동안 제가 고객사에 가서 설명할 때 항상 파워포인트를 할 때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 약간 나쁘끄러운,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보여주거나 약간 스킵하거나 그랬었는데, 제가 그 이번에 고객사에서 어떤 교육에 대한 그 메일을 받았는데, 이 메일을 너무 잘 써주신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냥 이거 갖다가 그냥 파워포인트 코파를 딱 붙이니까 생각지 않은 제안서를 얘가 뚝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되게 놀라웠던 경험이기도 하고, 그거를 약간 손봐서, 보낸 이제 경험이 있어서, 파워포인트에 대한 약간 프라이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에 가서 좀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고객사에서도 들으면서, 이거 되게 좋다라는 것들이 사실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고객사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와서 조금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고객사가 너무 똑똑해져서 너무 고난이도의 질문을 하셔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글이나 뭐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어려웠는데 사실은 AI를 저희 코파일럿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글이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서 사실은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 AI가 많이 보급화되면서 투잡을 많이 할 거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 코파일럿이나 AI를 쓰면서 이제 시간들이 많이 남으면 이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게 될 거여서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은 투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반대로 들었던 게 그 회사에서 코파일럿을 썼더니 시간이 세이브돼서 더 많은 다른 일을 주셨다고 그렇죠. 쓰고 싶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일 것 같기도 해요. 자기가 세이브한 만큼 뭔가 창의적이고 이런 거를 해내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것도 해 저것도 해 하면서 계속 그런 단순한 일들 어차피 너가 그거 가지고 잘하잖아. 약간 이런 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좀 바뀌어야 돼. 근데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같이. 최근에 제가 봤던 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8시간 근무하는데 코파일럿 써가지고 그러니까 근무를 한 4시간이 남았어. 4시간이 세이브가 됐어. 그럼 이 4시간이 개인 거냐, 회사의 거냐, 라는 또 논쟁도 하시더라고요. 네. 회사가 샀으면 회사 거? 그쵸. 그런가요? 네. 회사가 ROI를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 돈이니까. 회사 거? 명확하군요. 회사 거. 너무 특징인가요? 네네. 저는
그러면 내가 사서 쓰겠다. 약간. 좋은 얘기 잠깐 했으니까 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증으로 넘어가죠. 증으로 사실 증. 뭐 저는 아까 희진 MVP님이 말씀하셨던 거 파워포인트 거기에 정말 증이 있습니다. 아, 정말 초창기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일부러 테스트까지 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데이터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회사 속에서 저 임원들 앞에서 이제 그 회사 갔을 때 어느 정도 자료가 다 있길래 했어요. 테스트를 다 하고 이 정도 나오면 잘 나왔다. 내일 가서 그럼 얘를 보여주면 얘네가 너무 좋아하겠지? 이러고 이제 딱 고객사 가가지고 짜잔 했는데 갑자기 그 회사 정보가 아닌 막 사업 비즈니스가 아닌 것까지 막 나왔어. 미쳤나 봐, 그날. 파워포인트 한창 문제 있을 때, 한창 별로 안 좋았을 때, 지금 말고요. 예전. 그때 진짜 그게 트라우마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할 때는 라이브 데모를 한 게 문제지.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믿었어.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정말 머리도 하얘지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했던 게 AI잖아요. AI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안 돼요. 100% 신뢰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 머릿속은 되게 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저희한테 코파일럿을 소개하는 그 자리, 그 시점에는 젠스팍이라던가 정말 너무 잘 만들어주던 게 있는데 정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로 이거 답변을 딱 해줘서 정말 정말 너무 부끄러웠던 기억.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AI를 테스트하면서 얘가 정말 과연 주식 분석은 잘할까? 이래가지고 주식을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너가 전문가야. 너는 그 우리 워린 버핏 그 분석가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프로필도 얼마나 잘 짰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얘가 분석을 해주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믿고 샀지요. 아이고. 검증하셔야죠. 지금까지 뚫려 있어요. 와. 그래서 지금 나의 네. 그래서 너무 센데요? 너무 개인적으로 센데? 테스트는 해보고 싶었어요. 얘의 분석이 실제로 제가 직접적으로 돈을 안 내면 사실은 그걸 쳐다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손이 좀 큰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이거 너무 진짜 결과는 혹했어요. 그래 얘를 사놓으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주가 될 거야. 여전히 그 막 화랑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저 밑에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못 버리고 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네,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주식 봤을 너무 때. 셌어요. 주식 좀 셌어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엔진이 그때 코파일럿 엔진이 GPT 뭐였어요? 최근이에요. 한창 완전 최근? 하이닉스가 올라섰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하이닉스 있을 때. 사셨구나. 아니야. 하이닉스 올라갔어요. 저 딴 거였어요. 방산주. 근데 너무 멋진데? 그걸 믿고서 사는, 배포도 그러니까 멋진. 저는 데이터 분석, 우리 보통 차트 분석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기법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이런 기법을 다 스토캐스틱이라던가 막 이런 어떤 분석 기법을 다 쓰고 어떤 가치를 두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렉션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했지만 사실상 지금 배운 거는 주식은 심리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AI는 읽을 수 없구나. 그래서 주식 투자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네요. 좋은 네. 경험. 수업료를 저는 세게. 증이라고 하긴 그런데 사실 가성비에 대한 것들을 사실 코파일럿을 하면서 가성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고객사에 가보면 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요즘엔 이제 안 하시는데 워낙 강경하게 이제 평가판 없어요라고 하니까 말씀 안 하시는데 항상 갈 때마다 듣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써보고는 싶어. 그래서 평가판을 조금 주면 안 돼라는 게 사실은 제가 초창기에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M365도 사야 되는데 M365 코파일럿도 사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더 사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가성비를 따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가성비만큼의 몇 배의 퀄리티가 나오는 것들을 사실 고객사가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저는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증은 아닌데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은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이어서 얘기하면 고객사가 요즘에는 지식을 몰라도 코파일럿에 다 물어봐가지고 아니면 다른 제미나이나 이런 데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다 준비해서 그런 자료를 막 보내요. 이거를 확인해달라, 뭐 이거를 알려달라,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을 가지고 한 그 오랜 경험 동안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를 대응해내는 부분이 사실은 단순하게 제가 코파일에서 뭔가를 조회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지식 습득도 있지만 사실은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많을 것 같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성비 있게 더 잘 쓰게끔 만들어 맞아요. 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뭐 저희가 코파일럿 이야기했지만 이제 크레딧이나 구독이라는 형태들이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이런 비밀의 정체를 모를 때는 고객사가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억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오니까 사실 이제 기능보다는 이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가성비를 어떻게 적절하게 제한해서 이것들을 쓰게 할까. 그래서 그 증이라는 부분에 나중에 분노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 제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들 표정들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민감해요. 그쵸? 돈 문제가 참 민감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이어서 그대로 가면 이제 음. 제가 제일 당황했던 건 아까 이제 은주 MVP님 PPT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을 하려고 이제 데모 이제 설명 쫙 하고 그럼 이제 직접 같이 해보시죠 하고 이제 컴퓨터 아이콘을 누르세요 했는데 그날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눌렀는데 얘가 일을 안 하는 거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얘졌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말고 뭐 이제 챗으로 넘기고 막 이랬는데 그랬을 때 이제 똑같이 이제 희진 MVP님처럼 이렇게 하루 못 쓰면 얼마를 다시 환불해 줘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제일 힘들었던 좀 하얘졌던 상황이고 이제 어이없었던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회의록 요약하는 거를 굉장히 실습으로 많이 하잖아요. 많이들 이제 요청을 하시니까 이제 그걸 했어요. 이제 너희들의 회의록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요약을 해보세요 했는데 요약이 회의록보다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약이냐?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의 중요성입니다. 그냥 요약해도 이러면 얘는 다각도로 요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5줄로 요약을 해줘. 임원 보고용으로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프롬프트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하고 넘었는데 이제 약간 좀 어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순간 대응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스킬 그런 중에 하나의 상황이죠. 영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아직도 아쉬운 거, 이제 이미지. 그동안 얘가 이제 한글이 오타가 되게 많았는데 한글이 이제 좀 많이 나아지기는 현재 이제 이미지를 되게 많이 생성을 하고 이미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제일 많이 쓰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지 배경을 제거를 한다든지 할 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거도 안 되기도 하고 하얀색으로 하는 게 제거가 아닌데 그거라든지 아니면 진짜 중요 이미지까지 지워버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미지를 변형을 하고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계선이 깔끔하지 않게 해놓고 제가 지웠습니다 이러고 이제 있으면 이제 맞을래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 너무 좋으셨는데 제가 공감했던 게 아까 전에 유튜브 하면서 디자이너랑도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디자이너는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너네 거 안 해. 그럼 너 다른 디자이너 찾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들지만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거예요. 하지만 스코팔락한테는 야 장난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돈을 더 요구하지 않고 뭐 5번이나 수정 비용이 듭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런 게 약간 좀 미움? 살짝 미운 정도?
살짝 뭐 미워도 네, 좋은 동료로서 또 일을 열심히 하니까 24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니까요. 그런 건 참 마음에 들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MS 직원은 도그푸드라고 개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베타보다 앞에 거를 먼저 막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때는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껐다 켰다도 못해. 막. 그래서 저는 항상 볼 때 내가 보고 있는 코파일럿이 사실 고객이 보는 코파일럿이 아니에요. 에러도 많고 장애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물어보면 항상 내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테스트 테넌트에 있는 걸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다들 똑같이 경험하셨겠지만 처음에 코파일럿은 참 어려움이 그랬잖아요. 많았죠. 예, 네, 어려움이 많았죠. 3점대, 4점대까지만 해도 참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참 거기까지. 예. 요즘은 그래도 뭐 우리도 비빌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뭐 모델도 사실은 이제 상향 평준화 되면서 그러지 뭐 우리라고 나쁜 건 아니고 사실 이미 모델이 다 좋아져서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돼서 퀄리티나 뭐 품질에 대해서는 뭐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니긴 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가보면 뭐 제미나이는 이렇게 긴데 코파이썬 왜 이렇게 짧아요 내지는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요 근래에 좀 든 생각은 기다리면 해주긴 하더라고요. 이 코파일럿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인내심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저력인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이 사실, 좀 느려서 그렇지. 어떻게든 꾸역꾸역 쫓아가서 그러니까요.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목 중에 저 ROI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ROI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ROI 문제가 아니라 크레딧이 이제 비싼데 그 전에 크레딧이 터지기 전에는 사실 야 코파일럿을 사야 되면 ROI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저희가 ROI 같은 경우는 본사에 만든 보고서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보고서라는 게 사실 되게 정성적인 거잖아요.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정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 보면은, 코파일럿을 도입한 어떤 고객사의 직원들한테 서베이를 돌려서, 일을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절감된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서베이를 해서 그 서베이 결과를 받아서 정량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ROI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뭐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신기하게 그 ROI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비싼 크레딧이 이렇게 비싼 크레딧, 이렇게 복잡한 크레딧, 이렇게 비싼 크레딧. 그러니까요. 예측이 안 되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도대체 얼마를 쓰는 겁니까? 내지는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약간 저희도 요즘 많이 챌린지 받고 있는 게 그 대시보드나 비용에 나가는 게 내가 원하는 비용의 뷰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정말 우리 고객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대시보드나 그런 뷰가 없다. 뭐 이런 게 있고 사실은 그 지점이 요즘은 현재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코워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코워크 나오고 무료일 때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비용이 크레딧이 높으니까 이제 제한을 걸어놨어요. 제한이 금방 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포트를 가서 봤는데 그냥 일자별, 에이전트별 이렇게밖에 없지 디테일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지원에 여쭤봤더니 그것까지는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투명하지 않은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비싼 걸? 근데 그것도 이제 회사들은 저희도 그렇지만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아서 써 직원들은. 근데 크레딧이 막 올라가요. 근데 누가 그러면 어떤 거를 이렇게 썼냐라고 했을 때 그게 없이 그냥 회사는 비용만 지불을 해야 한다. 그럼 MS는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 없이 비용만 그냥 크레딧만 몽땅 받아가는 거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요새는 예전엔 진짜 ROI 거 했을 때 우리가 5카피 하면 얼마예요? 500카피 하면 얼마예요? 이거 막 비교해서 갖고 오라고 이랬는데 요새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이 크레딧은 뭐 우리가 이만큼 쓰면 얼마예요? 이거 자료 이만큼 써서 넣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글의 LLM에 자료를 이만큼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너네
게요. 근데 너네 그럼 쉐어포인트나 뭐 AI 뭐 거기에다 올려놓고 애저에 올려놓고 걔를 돌리면 그럼 얼마가 나와요?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우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약간 요새 오히려 화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다려야 돼. 아, 이제 기다리면 인- 나오겠죠. 인내심. 나오겠죠. 되게 인내심만 늘었어. 재밌는 게 약간 고객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그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마소빠라고 하는 이제 마소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마소 거는 절대 프리뷰나 1.0, 2.0, 3.0을 쓰면 안 된다. 최소 4.0 이후부터 써야 화가 나지 않는다. 과거부터 나오던 말.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정화되고 나고 나면 얘네가 착 갖추고 다른 데를 먹지 그 전에 거를 쓰면 너네는 베타 테스터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정도 왔어요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제 많이 똘똘해졌습니다. 약간 저희 자식처럼. 그쵸. 옛날엔 약간 좀 그랬는데 지금 정말 많이 똘똘해졌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시보드는 사실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다가 저 대시보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다 분산돼 있잖아요. 디테일하지도 않고. 아, 그거 대시보드를 통합된 거 하나 만들어서 서비스해도 되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들어가서 보면 명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도 하는 입장에서도 모르겠는데 사실 고객사에서는 더 답답할 거고 근데 점점점 사실은 M365 코파일럿이나 이걸 쓰는 고객사들은 늘고 있잖아요. 크레딧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결국에 조직에서 코파일럿을 쓰는 조직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여서 사실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사실 바람은 있습니다. 돈과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돈. 그게 좀 투명해져야 회사들도 지금은 막 다 차단이거든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일단 다 차단인데 그 설정 자체도 기본이 차단이잖아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나오면 좀 저희처럼 이렇게 뭐 한도 걸어놓고 써보고 이런 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텐셜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약간 두려움이 있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벼락처럼. 항상 예. 그 예측해서 예산을 만들어 그쵸. 놓고 쓰는 게 일상화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러면 라이센스 우리가 100개 사면 돼요? 그럼 라이센스 100개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예산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약간 이러는데 뭐 네. 에이전트부터 이제 시작된 얼마가 들지 몰라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거 같아요. 몇 개 뭐 안 만들었는데, 몇 개 연결 안 했는데, 크레딧이 생각하지 않았던 크레딧이 나와버리니까, 약간 이게-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게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에 코워크 에이전트는 한도를 걸어 놓으면 다시 애저에서 가급이 되지만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끝이 나요. 그쵸. 스튜디오에서 애저 종량제로 해서 요금을 해놓고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저는 중단이 없어요. 그 경고를 만들어 놓으면 경고는 와요. 너네 경고 넘었어 하지만 에이전트가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사에서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썼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한 달에.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이 넘었고 한 일주일 정도에 300만 원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챈 시점이 한 달 넘고 300만 원이 나온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일단 에이전트 중지해놓고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이제 뭐 MS에서는 알림이 제대로 갔어. 알림 안 받니? 알림을 봤으면 걔를 정지를 하거나 했어야지 해서 이제 저희가 여쭤봤어요. 그래, 메일은 받았다. 근데 이제 담당자는 영어 메일이니까 그냥 영어잖아. 치워버렸고 몰랐고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가 대체 1,300만 원을 뭐 했었니? 우리는 에이전트 에이전트 한 들었어요. 자료를 그냥 다 넣어놓고 거기다 물어보면 답변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던 건 너네가 그 모듈을 비싼 걸 썼어. 그거 아마 만들 때 이거는 이게 많이 차감돼라는 그걸 봤을걸? 했는데 그 직원이 만들면서 그걸 보겠냐고요. 우리 그쵸, 못 보죠. 그래서 그걸 그럼 할인을 해줄 수 있냐? 없다. 썼으면 내야지 하는데 비용에 대한 리포트도 되지 않고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고 근데 안 내면 안 되고 이제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두려움이 확 오는 거죠. 고객도 그러니까 예전은 종량제여서 쓴 만큼 내니까 알림은 하되 그냥 계속 쓸 수 있게끔 되는 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게 그걸 그쵸. 그 종량제 모델은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그쵸. 알림을 맞아. 뿐
서비스는 계속된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메일을 치우고 한 일주일 사이에 참.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중요한 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게 문제야. 잘 안 보이는 거.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네네네. 에이전트에다가 맞아요.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렇게 막 질문 막 하잖아요. 그게 음, 클릭이 놓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쵸. 네, 이것도 맞아요. 찾아봐. 저것도 찾아봐. 이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 고객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안 쓰겠다. 이렇게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투명하고 좀 안전한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들었던 말이 그거 관련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AI 막 나오고 에이전트 막 멀티 에이전트부터 해서 에이전트 막 나오면서 사람들 다 잘릴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빼기래요. 에이전트 비용이 사람 비용보다 너무 맞아요. 비싸서 사람들 맞아, 맞아. 차라리 1,300만 원이었으면 부품비로 1,300만 원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한 달 반 동안 사람 채용을 다시 맡긴다고. 사람이 더 싸다고. 맞아, 저 그 네. 얘기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진짜 다 혼돈의 지금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네. 하지만 이게 좋은 게 사실은 더 많아서 결국에는 계속 쓰고 갈 수밖에 없는데 뭔가의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좀 제안해 주거나 좀 정리해 주거나 이런 것들 가이드를 좀 잘할 수 있는 곳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은 저희 고객들 요청이 오는 걸 보면 이제 뭐가 궁금하셨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AI 하면 다 자동화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 업무를 전체 다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그 니즈만 있으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면 이제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해드리면 될까라고 이렇게 찾았을 때 다 자동화를 얘기하는데 요게 저희가 사실은 그 코파일럿 우리 그 월정액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 쓰듯이 쓰는 거는 추가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업무의 시간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의 인식이 에이전트에 너무 이제 다 꽂혀 있다 꽂혀 보니까 있어요. 예, 맞아요. 뭔가를 다 이제 자동화. 그럼 자동화하려면 또 추가 비용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조직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요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이전트 이퀄 업무 자동화예요. 그쵸, 고객들의 그쵸. 머릿속에는 이건데 제가 예전에 팀즈가 나왔을 때 어떤 요청들을 앱에서 한번 한 적이 있냐면 팀즈라는 툴이 좋기는 한데 팀즈 말고도 뭐 쉐어포인트도 있고 메일도 있고 메신저도 있는데 도대체 이거에 대한 기준을 달라라는 게 고객사들의 요청이어서 팀즈가 나온 시점에 그 조건 그 어떤 용도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팀즈는 어떨 때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지금 이제 은주 MVP님 얘기하셔서 사실 제가 요즘에 또 생각하는 게 M365 코파일럿 챗 M365 코파일럿, 에이전트 빌더, 코파일럿 스튜디오 가지고 하는 것들, 코워커하고 그쵸. 요거에 대한 용도나 이런 기준을 분명히 고객사에 제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코업을 쓸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쵸. 에이전트를 다 만들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실제 다 가보면 다 문서를 가지고 검색하는 거에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데 굳이 이거를 업무 자동화로 맞아요. 갈 필요도 없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 교육할 때 그런 거를 조금 정리해 주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딱 그 있음에도 목적에 불구하고 맞는 이렇게 용도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지 잘 돼야 사실은 그 안에서의 어떤 업무도 매니지가 되면서 조직 차원에서는 비용도 매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요 지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 에이전트 이퀄 업무 자동화가 나왔던 이유는 AX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C레벨에서 하시면서 야, 저기 또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맞아요. 탑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무조건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건 그 C레벨의 임원분들 교육을 조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냥 M365 코파일럿까지만 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그쵸. 이거를 뭐 전사로 해서 쓰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M365 코파일럿 쓰기도 전에 막 코워크의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넘어가니까 맞아요. 이게 이전 거에 대한 거를 안 보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도 뭐 사실 기회이기도 한데 그런 기준점 좀 필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그거 저희 다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 처음에 드라이브를 좀 그렇게 했었죠. 음. 그러니까 범용적인 건 코파일럿, 음. 커스텀하고 프라이빗하고 뭔가 이런 거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그렇죠. 포지셔닝을 하면서. 근데 고객사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보고. 맞아. 네. 근데 사실 그리고 막 코파일럿도 보여주기식 에이전트거든. 어떤 근데 그럴싸한. 고객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가 잘못 음. 이야기를 하고 잘못 드라이브를 그쵸.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전에 다 자동화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우리가 아닙니다. 자동화는 에이전트입니다. 약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이디어를 받고, 그거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이선스도 필요 없어요. 요렇게 안내를 하고, 요건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가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들이 먼저 좀 이거에 필요한 건 이거에 필요한 건 이거. 그래서 요걸로 할 수 있는 예제는 이거. 왜 아까 전에 예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예제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클로드나 뭐 챗GPT나 LLM이나 이런 걸 보면 사용자들이 나 이거 해보니까 너무 편하던데 하고 막 올려요. 근데 코파일럿을 쓰거나 MS를 쓰는 사람들은 와 이거 좋아요 하고 올리는 애들이 다 MVP밖에 없어요. 맞아. 그죠? 그게 약간 바이럴이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써보니 좋더라고요. 아까 예를 들면은 문서 검색하는 거 그것도 자동화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내 일을 자동화 해주네. 맞아요. 문서 검색 자동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만약에 본인 것만 하겠다. 그러면 코파일럿 그냥 유료 구독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내가 이 일을 할 때 예시가 좀 있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걸로 예시가 있고, 그걸 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고, 요런 게 조금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도 지금 말할 때 바이브 코딩 나왔죠, 코워크 나왔죠, 막 아까 제 종량제에서 1,300만 원 얘기했죠. 근데 또 코파일럿 챗 있죠, 에이전트 있죠.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 듣는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건 1,300만 원? 한 달에? 큰일 나는데? 이렇게 돼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예. 그런 걸. 네네. 저는 그래서 교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제가 교육 안 하고요. 그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돈 받고 하기는 하는데도 그냥 여러분들 데이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뭘 본 만들어요? 데이터는 만드는 그러니까 걸 그분들의 문서나 엑셀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와서 로데이터 본인 거 갖고 와서 엑셀 코파일럿으로 직접 본인 거를 실습해 보게 하거든요. 본인 거 만들어 보게 하고. 그러면 확실히 요거는 쓸 수 있겠어요라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가는 예시여도 사실은 이게 와닿지 않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더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객사의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못 주시면 교육할 때 요거 할 거니까 다 가지고 오세요라고 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해보면서 그냥 1대1로 제가 설명을 하거나 요런 방식을 또 취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뭐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한데 약간의 그런 시도가 조금 교육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의 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 편집해서 나갈 때 그 음. 정호님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코파일럿 에이전트 그 페이지 만든 거 있으시죠? PDF 다운로드, zip 파일, 템플릿 템플릿 이번에 만드신 거. 그거를 같이 뭐 내용이나 요런데 해서 주시면 그것도 예제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네네, 저도 그거 약간 좋았어요. 네네. 업무 사례나 그때 뭐 요걸로 필요한 거는 뭐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약간 두렵지 않게 예를 들면 M365 구독을 했다. 나 그럼 이 정도는 쓸 수 있네. 그럼 나 이거 해봐야지 하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부터 천천히 시작하다가 확장하고 뭐 이러면. 근데 가서 보면 솔직히 고객들이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데 의외로 M365 코파일럿은 엄청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MS 제품들이 사실은 우리 MS에서 나오는 자료에 보면은 뭐 별도의 어떤 뭐 익스피리언스 이미 다 있는 경험 가지고 하는 거라 뭐 다 괜찮아요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코파일럿이 모든 애플리케이션 내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는 거야. 이거는 또 뭐고, 이건 뭐고라고 하는 그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클리어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없고 이제 막 여러 군데 막 뭔가 막 있을 때마다 뭔가 아이콘이 다 거기 하나씩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고객들이 항상 말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전 제일 많이 들었던. 저는 걔를 쓰면 돈을 낼까 봐 무섭다는 얘기. 아, 그치, 그러는 또. 순간 그래서 제가 아까 가이드 얘기를 했던 게 너네 요걸로 쓰는 건 다 무료야. 에이, 이런 걸 조금 인식을 시켜주면 약간 챗GPT나 제미나이는 그냥 무료는 그냥 완전 쓰잖아요. 없고 그냥 쓰지. 유료는 유료 이렇게 돼버리고 응. 근데 얘는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쵸, M3 애매해. 완전 무료, M365 쓰면 요만큼 무료, 하면 이만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이거 보이는데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물어봐요. 복잡해. 그러니까 너무 뭔가 직관적이지도 않지만 이게 통합되어 있어서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 맞아요. 유료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게 진짜 고객들이 이거 돈 낼까 봐 못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또 고객들이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M365 코파일럿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네. 갑자기 이런 거 눈 맞추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M365 구독하신 여러분, M365 네. 코파일럿 챗은 무료입니다. 아, 네. 혹시 많이 해보셔가지고 무료가- 마지막 멘트 좋네요. 무료죠. 마음 무료가 아니라 먹으십시오. 무료가 M365를 써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무료조가 아니고 무료인데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막 붙잖아요. 단 뭐 네.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무료라고 또 하면 또 무료 아닌데도 이럴 수도 있어서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제일 진입장벽,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진입장벽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에는 온통 제미나이와 그쵸. 클로드 얘기밖에 없는데 챗GPT와 음. 코파일럿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유는 저는 그 이유를 갇혀 열심히 있으니까. 고민해 봤는데 그 일반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게 개인이 사서 자기의 일을 줄였냐, 그치. 회사에서 도입을 해줘서 회사 일을 줄였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 코파일럿은 사실은 조직을 위한 거잖아요. 조직에서 맞아요. 업무에 쓰는 네. 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네. 굳이 이 돈을 낼 거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다른 걸 쓰는 게 더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저희가 이런 유튜브를 만드는 건 개인의 생산성보다는 사실 업무에서의 조직에서의 생산성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되게 인식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개인과 회사도 있지만 제가 이제 구글도 되게 오래 썼었거든요. 구글 스윗도 예전 회사에서. 근데 그거를 하면서 구글 스윗을 쓰는 조직과 이제 M365를 쓰는 조직하고 이제 같이 여러 번 경쟁도 하고 경쟁 PT도 하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제 갖고 윈백도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차이가 극명해요. 구글 스윗도 회사에서 도입을 하고 회사에서 쓰거든요. 근데 뭐라고 봤냐면 구글이 우리 일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네. 얘네 이런 거 되게 우리 많이 도와주네. 이래요. 근데 M365 도입하고 나서는 MS는 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거를 도입을 했는데 같은 목적으로. 그래서 그 약간 구글은 가격 체계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고 스타트업에 굉장히 유연하고 도움을 많이 줘. 근데 MS가 그 가격이 M365랑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MS는 우리한테 이걸 목표로 오피스를 갖고 있다는 그걸로 우리를 뜯어가. 약간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미지 브랜딩이 잘못된 걸까.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뭐 오피스 365나 M365 나왔을 때 사실은 보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고객사에 가서는 다 보안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고 우리 조직의 문서가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이미 다 그게 사실은 조직에서 갖는 강점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라는 걸로 해서 요즘에는 사실 이제 저희 고객사는 엔터프라이즈는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이제 고현정 엠님처럼 그런 얘기 나오면 사실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조직의 규모, 보안에 대한 어떤 그 가져가는 그 회사에서의 어떤 그거가 되게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안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투자적인 여력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정부에 맞아요.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설득하는 게 진짜 가장 힘든 것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은. 또 쉽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자. 이야기도 많아요. 구글이 여러분들, 보안적으로 예. 문제가 있는 거를 갖고 와봐라.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맞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입니다 하는데 구글은 그 보안상으로 안 됩니다. 이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해요. 맞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니까. 네. 끊어야겠어요. 다음에는 많이 했네요, 어려운 진짜. 얘기 말고 좀 즐거운 얘기 할까요? 예. 끊어야겠어. 네. 자, 입이 터지셔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오늘은 뭐, 일단 애증의 코파일럿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다음에는 저희 카톡방에서 다음 아이템은 좀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조금 네.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같이 하시도록 하고요. 혹시 이거 하나는 얘기하고 가야겠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이거는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고 안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파일럿을 계속 쓰고 계속 하는 이유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말 없이 불평 없이 돈은 가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돈은 빼고 어쨌든 계속 더 똑똑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도 예.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가 약간 후발이고 뭔가 약간 다른 데 비해서 뭔가 어렵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뽕 하고 터지는 그 모먼트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저도 고객사에 갔을 때 약간 멘붕이 올 때도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그쵸. 믿어보세요라는 게 맞아. 사실은 제가 30년 동안 했던 말이거든요. 마지막 멘트. 근데 항상 이거를 해내는 그 저력이 저는 좀 놀랍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신뢰들이 사전하잖아. 그리고 또 지금 AI에서 막 좀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열심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갑자기 급 훈훈하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는 네. 훈훈하게. 마무리는 훈훈하게.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예. 네. 반가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